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신동엽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임동준입니다. 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는데 조직 검사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갑상선 결절은 굉장히 흔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한 40, 50 정도 되면 둘 중에 한 명 정도, 한 60, 70이 되면 거의 셋 중에 2명 이상 결절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자를 다 조직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결절에 대해서 조직 검사하는 어떤 그 정의를 저희가 지침으로 내려져 있고요. 되게 크기가 크거나 크기가 작더라도 암일가가 높을 때는 조직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조직 검사 여부는 의사들이 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쓰시나요? 어차피 이게 수술로 완전히 절제를 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면 사실 이게 세포 검사가 100% 이게 확진하는 검사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암이 좀 의심되는 경우에 검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환자분한테 이 결절 수술하면 암이냐 아니냐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 이 조그만 조직 검사하면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중간도 있다고, 한 10에서 15%는 중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진단되면 경우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해야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필요에 따라서 이게 너무 의심이 되면 뭐 수술도 해야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해줘요. 결국에 그런 환자들은 결국 여러 가지 조건, 크기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크는 속도, 나이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수술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암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클리어컷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무조건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필요할 때는 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도 그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다면 얼마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될까요? 초음파 검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세포 검사를,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이미 해서 그래도 양성으로, 그러니까 암이 아닌 쪽에 가깝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뭐 1년이나 2년 간격으로 좀 텀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조직 검사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경우나 아니면 세포 검사 결과가 이렇게 조금 불확실한, 암인지 아닌지 그 경계에 있는 좀 애매한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뭐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짧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자분 설명할 땐 주로 얼굴의 점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매일 본다 그래서 크는 게 아니고 한 몇 년을 봐야 조금 크는 정도니까 갑상선 결절 되게 얼굴의 점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조급하게 뭐 3, 4개월마다 할 정도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뭐 1년, 뭐 괜찮으면 2년, 나중에 3, 4년에 한 번씩 간격을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도 그렇게 하시죠? 저도 비슷하죠. 선생님은 점이라고 설명해, 저는 사막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있는데 당장 치료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정한 간 6에서 12개월로 하라는 거 하는데 그냥 초음파 규칙적으로 하시면서 혹시라도 뭐 자라거나 모양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때 한번 찾아오세요.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 3년 동안 괜찮았는데 갑자기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아주 드물게 1에서 3% 이렇게 적은 드물 경우에는 처음에 갑상선 암이었는데 그 조직 검사가 그렇게 안 나왔거나 또는 애매하게 나왔거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갑상선 암으로 나중에 진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위험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직 검사가 좀 놓쳐서 3, 4년 뒤에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빠른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3년 뒤에 암으로 바뀐다기보다는 진단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만 3, 4년 보다가 커지거나 그럴 때 수술에서 아마 진단된 걸로 보이고요. 그런 걸 너무 경각심을 가지고 꼭 진단을 뭐 몇 개월 내에 내린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신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 조직형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일 흔한 갑상선암은 사실은 유두암인데 갑상선 유두암은 사실 그 수술 전에 이런 세포 검사로 진단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드물지만 여포성 종양이라 그래서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병변들은 처음에는 이제 약간 양성처럼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주기적인 어떤 추적 검사가 없을 때 몇 년 지나서 봤더니 좀 더 진행을 한 상태 또는 아주 드물지만 뭐 폐로 이렇게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여포성 종양이나 이런 걸로 진단이 됐다면 당장 수술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은 꼭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은 순환암이라고 들었는데 사망률은 어떻게 되나요? 순한 예들이 대부분인데 다 순한데 꼭 이렇게 독한 예가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에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수질암이라든지 미분암, 뭐 저분암 이렇게 아주 일부 독한 암들이 있는데 그런 암들은 되게 검진해서 발견이 되지는 않고요. 이게 정말 손으로 만져지거나 아니면 이제 폐 같은 다른 검사 원격전이로 발견이 돼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결절들은 그렇게 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크거나 그럴 때는 그거는 정말 위험한 예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순하다는 얘기를 쓰는 이유는 그런 암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뭐 건강 검진했을 때 뭐 1cm나 뭐 1cm 넘는 작은 그 결절들 그런 건 암이래 순하다는 뜻이라서 너무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너무 드문 암이긴 해서 1년에 한두 명 그냥 진단받으면 한 대부분 6개월 내에 사망하고 어떤 치료를 해도 그 암을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암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아도 일기는 거의 뭐 100%, 99% 죽는 사람이 5년 동안에 거의 없잖아요. 갑상선암 진단 받으면 병원을 자주 가니까 다른 것 때문에 진단이 돼서 다른 병도 치료하게 돼서 생존율 더 높아진다는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착한 암이나 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암에 걸린 분이 있으면 저도 갑상선암에 걸릴 수 있나요? 우선은 유전암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분류되는 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는 갑상선 수질암 중에서 이렇게 대물림되는 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유전자 검사도 다 모든 가족들이 하고 사실 수질암 자체가 전체 갑상선암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뭐 갑상선 유도암을 비롯한 그런 암들에서는 뭐 워낙 흔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뭐 한 명 정도 갑상선 암 환자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족 내에 뭐 2명, 3명 이렇게 갑상선 암 환자가 많다 그러면 조금 위험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갑상선암 자체가 상당히 흔한 암이다 보니까 어떤 한 가족 중에 한 명이 검사를 하거나 그러면 주변 가족이 같이 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실제로 갑상선암 어느 정도 유전성이 있는 암으로 돼 있다. 근데 문제는 유전성이 있는 암이 유전성이 없는 암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상선에 암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검사를 많이 하고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갑상선암 예후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 가족력이 있다고 꼭 그 젊은 나이에 그걸 꼭 검사를 하는 게 꼭 필요하지는 않고요. 물론 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으면 다른 암이 생길 확률도 조금 더 높고 내 가족 중에 있으면 물론 높기는 하지만 갑상선 암의 예후를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검사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사실은 한번 그런 거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일본 무슨 대규모 이런 데이터 20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작은 뭐 유도암 이런 예후가 좋을 것 같은 암은 실제 좀 지켜봐도 많이 자라지 않고 또 그렇게 진행이 돼서 전이가 되거나 그런 암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어떤 제한된 조건 하에서 뭐 1cm 미만이고 어디 한가운데 있고 옆에 뭐 기도나 혈관을 침범하지 않으면 이런 거는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은 좀 천천히 자랄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다려 볼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제한된 군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 모든 갑상선암을 다 지켜볼 수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수술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보다도 이거를 지켜보다가 조금 커지는 게 보이면 그때 수술해도 크게 늦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 같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작은 경우 그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60세 이상 이런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서 좀 느리게 진행을 하더라. 이런 뭐 결과들은 최근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기간 동안 특별히 하는 치료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치료를 자꾸 하게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치료를 하는 이유는 뭔가 진행이 되는 걸 막는 건 목적인데 갑상선암 자체는 진행이 될 거면 당연히 이미 띄워버려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켜보는 건 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어떤 치료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그런 치료를 하는 시도를 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편히 하시고 정기적으로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갑상선 절제 수술을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나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정도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병이 심해서 갑상선을 전체를 절제하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갑상선. 근데 우리 몸의 갑상 호르몬은 여러 가지 대사나 체온이나 모든 걸 다 조절하고 있는데 이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절제를 하면 반드시 갑상선 호르몬을 그 용량만큼을 다 먹어야 되는 거고 일부 절제한 환자도 한 10년, 15년 보다 보면 반은 결국은 갑상선 호르몬을 먹게 된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에 따라서 조금 그 용량을 다 먹어야 되냐, 일부만 먹어야 되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부 절제한 사람을 처음부터 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술 전 검사를 미리 예측은 할 수 있고 실제로 경과를 보다가 쓰다 끊는 경우도 있고 안 쓰다 끊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 한쪽 절제를 했을 때 한 10내지 20% 정도가 약을 쓰고 70~80%는 괜찮은 느낌이고요. 양쪽을 절제해서 당연히 약을 써야 되는데 갑상선 암 환자가 당연히 수술하면 저하증 약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기능은 정상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을 쓴다고 몸에 아무 지장은 없고
정상과 똑같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걱정하시지 않고 그냥 약을 충분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에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그 사실 이제 식기에 대해서는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이 오히려 뭘 먹느냐보다 이제 그 갑상선 수술 후에 방사선 요드 치료 같은 거 할 때 저요드 시기가 일시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그 식단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혹시나 이제 그런 수술 부작용 때문에 그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칼슘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제로 이제 보충을 하지만 뭐 일상생활에서 칼슘이나 비타민 D가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매번 그 묻는 질문 중에 뭐 다른 거 좋은 거 있냐 몸에 사실은 마땅히 잘 없잖아요. 의사가 권장해 주는 거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야채, 채소, 과일 잘 섭취하고 가끔의 견과류 그런 거 정도. 그다음에 운동하고 뭐 인스턴트 식품이나 고지방 식이를 줄여라. 요 정도 얘기하는 게 제가 그냥 환자에게 해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여성분들 40대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갑상선암. 근데 그 환자분들이 이제 폐경이 되고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이런 대사 쪽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뼈에 문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갑상선암 환자의 주로 음식을 챙기는 건 갑상선 자체보다는 이렇게 전인적으로 뭐 골다공증에 좋은 뭐 비타민 D 이런 거라든지 콜레스테롤에 대한 체중 감량 뭐 그런 음식 조절에 대한 많이 얘기를 드리고 갑상선 자체는 그렇게 저희 강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갑상선암이 뭐 흔하기는 하지만 또 착한 암이라고도 불리고 또 치료도 잘 되고 의사들이 상의해서 잘 따라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이 갑상선암이 좀 많은 나라긴 하지만 그 반대로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경험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특히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을 믿고 잘 따라주시면 치료가 잘 되실 겁니다. 갑상선암이 대부분은 아주 느리게 진행하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다른 암에 걸린 것처럼 막 낙담하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진단된 그 시점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다 컨트롤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처럼 주치의랑 잘 상의해서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의 호르몬 밸런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